쫓아다니는 거. 아 진짜로? 응. 전동 킥보드? 기껏 사람. 자, 그래서 그래도 워크북 찾아갈 테니까 심지어 수업이 내일도 아니에요. 목요일 수업 수투는 지금 목요일 수업 하고 있는 목요일 토요일 하는데 와서 찾아간다는 거 보니까 아주 정보가 기특합니다. 2학년 애들이 정신 잘 차렸지. 그러니까 그게 시험은 잘 봤나요? 시험 다 잘 봤지. 뭐 열심히 100점 나왔지. 네, 열성이 망했다고 하셨는데 정우가? 때. 중간 때 아 중간 때는 망했죠. 아 그때 3개 틀렸나? 그래서 아닌데. 중간 어려웠다는데 2학년 때. 자, 하여튼 봐봐. 그래서 요 문제 한 번만 더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얘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런 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학교에서 나오면 시간에 되게 잡아먹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목적지에 맞게끔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건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여기 봐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A 잡자야. 그 A 없이 그냥 뚱한 X만 갖고 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그 태영이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 어차피 여기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있어서 이 각도적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A를 아예 없이 뭔가 만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변을 좀 잡아놓고 하면 확실히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편합니다. 나는 좌표까지 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구하라는 넓이를 A가 있으니까 멀쩡히 썼고요. 그 다음은 그냥 끝났죠. 여기서 이거를 A로 정리한 다음에 나는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답 나오죠. 이거 날리고 이거 루트 3으로 되겠죠. 4는 없어질 거고요. 요거 제곱 들어간 거까지 써서 그게 여기 이쪽 역할, 이쪽 역할, 이쪽 역할 이렇게 해주시면 ABC 다 나올 겁니다. 이해 가셔요? 좋아요. 선생님 오늘은 저희 들어오시나요? 누가? 네. 아니 못 들어봐. 아 그 선생님이 지금 앞에 계속 좀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 다른 반들이면은 내가 불안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 반은 좀 이 방학 동안 부탁 좀 할게요.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또 클리닉 공부하시고 중간에 혹시 뭐 좀 있으면 애니 선생님이 안 오셨었나요? 네. 질문할 때 좀 클리닉 시간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이 있니? 아니요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아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선생님께 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중간에 질문 있으면 잠깐 오셔서 또 봐주실 수 있게 바로 아마 뭐 옆교시나 이렇게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자 일단 요건 됐죠?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 내가 이번에 미용실을 갔다? 머리 자르러 갔잖아? 근데 미용실에 이렇게 써 있었어. 그 이제 우리 소위 그 약간 충전하는 거 있잖아. 충전. 미리 뭐 얼마 충전하면은 뭐 그런 거. 29만 원 충전하면은 32만 원. 39만 원 충전하면은 44만 원. 49만 원을 충전하면은 56만 원. 이렇게 된대요. 상황 이해가요? 자 그럼 질문할게. 자 이게 내가 어제 갔던 미용실 이런 상태였고 저번에 다른 미용실을 갔더니 아니 문자 전화 왔어. 에이 진짜. 자 다른 미용실을 갔더니 거기는 아니,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에이씨.
자, 그럼 얘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뭐 결국 다 그거잖아. 미리 저 무슨 그 소위 이제 정액제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을 해놓으면은 이득을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첫 번째 그 미용실의 사장님은 내가 볼 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유가 뭡니까? 물가 상승률이랑 일치해서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봐봐 상식적으로 봐봐. 아니, 10만 원 충전을 하면 내가 미리 정액제로 끊으면 12만 원이 충전이 된대. 아니 근데 뭐 당장에 여기만 봐도 이거 하면 얼마야 지금? 35만.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럴 거면 10만 원 3번 하는 게 낫지. 얘도 마찬가지야. 10만 원 2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10만 원 2번 하면은 20 얼마? 24만 원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은 뭐가 유리합니까? 그럼 뭐가 유리한지를 어떻게 따지면 돼요? 내가 20만 원 충전했을 때 3만 원이면 대비 얼마만큼의 내가 충전한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만큼 충전되어 들어가는 거냐면 이건 20분의 3만큼 들어가는 거고 요 맨 밑에 같은 경우에 30분의 5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둘이 좀 동일하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려면 이 누가 더 큰 값인지를 당연히 더 많이 충전할수록 더 많은 그게 생기는 게 맞잖아. 여기다 이제 몇 곱해야 돼? 60 곱하기 여기다 60 똑같이 곱해서 쳐봐. 이건 몇이야? 9죠? 얘는 70. 그러니까 얘네 이 둘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많이 얹어준다가 맞아. 근데 이건 완전 잘못된 구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진짜 저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머리를 그때 맨날 자르던 미용실이었으니까 한 이거나 이거를 할까 하다가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 그냥 이걸로 충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도 역시나 29만 원 대비 자 29만 원 대비 이거는 3 39만 원 대비 5 49만 원 대비 7이 맞죠?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뭐가 얘도 그런 멍청한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이 비율들에 대한 값을 다 직접적으로 찾아보면 되긴 하죠.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막 써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29분의 3이면은 100배 했을 때 300 나누기 29 그리고 500 나누기 39 700 나누기 49 그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원량이 몇 점 몇 프로인지를 암산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빡센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 머리가 좀 좋다라고 하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말고 연산이 빠르다 내지는 머리가 좀 좋다? 그러면 이거를 암산을 해서 이거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확실히 좀 너 머리 좀 좋다가 되는 것 같아. 물론 딱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이거 머리로 암산하면 몇이고 몇이고 몇이죠?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저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로 따질 거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써줄게. 이거는 봐봐 10만원 대비 지금 얼마예요? 2만원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야 이거? 20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플러스 20% 준 거잖아. 맞죠? 실제 10만원에 2만원이면은 20%가 2만원이니까 얘는 지금 몇 프로 준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5% 플러스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얘는요. (3.3333) 이니까 3.333에다가 5 곱하면은 16.6667 단원까지 들어가면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지금 플러스를 취해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당연히 유리한 게 맞잖아. 그런 계산법으로서 이거를 암산을 하려니까 머리가 좀 막 되게 내가 살짝 좀 아프더라고요. 지금 좀 하라는 건 아니고 얘는 대략 10%예요. 아니지 그거 갖고는 안 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머리로 쥐어 잘려니까 아 머리가 아프다는 거. 생각보다 쉬운데요. 생각보다 쉽다고요? 뭔데? 잠시만.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알아?
이것도 지워. 자, 이 상태로 암산을 해서 세 개를 몇 점 몇몇 프로, 몇 점 몇몇 프로, 몇 점 몇몇 프로를 한 번에 말하려고 하면 그걸 또 암기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 머리 아프더라고. 내가 삐질 것 같아. 두 개까지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가 아 10.34요 위에 거. 맞아. 10.34고 두 번째 게 12점 몇이고 세 번째 게 14점 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아까 거기는 너무 해자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너무 많이 얹어주는 느낌이긴 하죠. 20%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대박인 거지.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페이지 13쪽 한번 보십시다. 13쪽 한번 봐봐. 자, 여기서부터 문제들이 좀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문제별로의 포인트를 한 번씩 또 찝어주고 갈게요. 잘 봐봐. 30번 보세요. 30번. 30번이요. 자, 30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매접하는 작은 두구의 반지름이 길이가 이렇습니다. 뭐 건널비는 이래요. 부피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래요. 자, 질문할게. 아까 내가 정삼각형의 높이 넓이 공식 물어봤던 것처럼 구가 주어졌을 때 구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 공식을 기억을 못하면 이거는 못 풀죠 그냥. 자, 그래서 하나씩 뭐 할래? 건널비 할 사람. 자, 한 반지름이 R짜리인 구가 있습니다. 이 구에 대한 건널비 공식인 거예요. 4파이 알죠. 오, 맞았어. 그럼 부피 공식 뭐죠? 3는 4파이 알테죠. 그렇죠. 둘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두 반지름 자체를 XY로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R1, R2 정도로 잡아주셔야 되고, 아니면 스몰, 라지 R, 스몰 R, 뭐 본인이 편한 미지 들고 와서 그거에 맞게 식만 세면 됩니다. 문자 2개 정도의 식 2개가 나오면 그러면 그게 적절한 열림이 되고 맨 마지막 구하라는 것까지 도착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무리는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1번 보실게요. 자, 이런 거 봐봐. 이 31번 같은 게 상황이 이래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A, Q, P, R 직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선생님은 좀 팁을 주자면 나 같으면은 물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좌표를 공부한 입장이니까 이걸 좌표상에다 얹어놓고서 하려고 하면 좀 확실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각선 길이 같은 것도 우리가 좌표화를 시켜놨을 때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같은 걸 활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안 쓰고 좌표화를 안 시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닮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써. 내지는 뭐 보조선을 이용해서 피타를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당장에만 해도 봐봐. 거기 4랑 C의 B랑 C의 중앙이 있죠. 중심으로부터 P까지 찍 이으면 그런 것들은 반지름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을 뭐 이용을 하면서 가다 보면 뭐 피타라든지 뭘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뭐 어떤 그 평면, 그 좌표 평면, 좌표화를 시켜서 가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도형과 좀 엮여진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32번이 어려울 거라는 거거든요. 32번? 얘들아 선생님 봐봐. 잘 봐. 대답 좀 해봐. 자, 아까 우리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A랑 B랑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러면 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에 대한 것이 식으로 옮기면 뭐라고 쓸 수 있었죠? A, B, C 중 하나도 적어도 하나는 0이다. ABC는요. 그렇지 그거죠. 우리가 A 곱하기 B 곱하기 C 는 0이다 라면은 적어도 하나는 0이다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자, 이걸 대답을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A, B, C는 A, B 또는 B, C 또는 A, C, C. 헷갈리죠? 근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A가 1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인수로 표현했을 때. 이거 아니야 이거? B가 만약에 1인 상황이야. 아 A 마이너스 6곱하기 B 마이너스 6곱하기 C 마이너스 1은요. 맞아 그거야.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뭐 이것 좀 적어다는 뭐다 0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 곱했을 때 0이면 나머지 하나 적어도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요. 중에 0이 아닌 다른 거라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에 가면요 이 세 개의 곱은 0이다. 이쪽은 0으로 고정이라는 거야. 맞잖아.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는 0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A, B, C 중 적어다는 1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32번에 이것 중 적어다는 1이다라는 표현의 이 어떤 전개 방식을 알겠죠? 자,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나랑 잘 엮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 정도 얘기해주면은 이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3번 보이죠? 33번. 자, 직각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이것입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나왔는데 이거는 뭐 되게 특별할 건 없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어떤 자연수 제곱이라는 이 식 자체로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구해놓고 나서 대입을 했을 때 순서상 찾는 것처럼 뭐 앞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을 했을 때 가장 긴 애가 현재 누구겠어요? 세변 중에. 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짧은 놈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해서 피타를 한번 엮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엮어 온 다음에 그럼 그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적인 것들을 찾아가는데 그냥 하면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 두 개니까 안 되지만 여기에 지금 A, B가 20 이하에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냐? 그죠?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A, B를 골라 오고요. 추출해 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거 집어넣으니까 두 번째 조건이라고 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어떤 자연수 제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안 되는 상황이냐 그거를 이제 맞춰서 골라내라는 겁니다. 맞는 적합한 A, B를 이해가시죠? 이건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넘겨봐. 자, 근데 서술형과 이제 최상위 기출해서 이제 스텝 3 보통 이 교재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34번 역시나 좀 꽤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짧잖아요. 문제는 짧죠. 실수 A, B, C, D에 대하여라고 나왔고요. 둘 뭐 이렇게 다 나왔어. 자, 이걸 구해라. 이거는 그냥 지금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간을 내가 한 3분 줘볼 테니까 해봐. 자, 이런 문제가 명확한 방식을 모르면요. 어떨 땐 운 좋으면 또 잘 되고, 어떨 땐 또 더럽게 안 보여서 계속 뱅뱅 돌기만 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 좀 써놔야겠다.
자,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또 보여요. 시야가 좁아진 거야. 그게 뭐냐면, 봐봐. 자, 내가 힌트를 조금 주잖아. 얘들아, 지금 보면 얘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저 제곱과 제곱들이 이렇게 막 만나가지고 막 전개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딱 만나게끔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안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면? 두 개, 예를 들어서 두 개면 식도 몇 개? 두 개면 그럼 뭐를 할 수 있어? 연립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식 주어진 거를 봤을 때 A, B와 A, B에 대한 식들이 두 개가 있지 않아? 그럼 저것들은 뭐가 가능하다? 연립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그 A, B에 대한 거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제곱과 제곱의 곱으로부터의 어떤 저 결과만 자꾸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물론 어려운 것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서 뭔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숨겨놓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봐. 빨리 이 둘 갖고 먼저 처리해봐. 요 녀석하고 얘하고만 엮으려 하지 말고 얘하고도 엮어 봐야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 됐어? 좋아. 홍사님 네, 됐어요. 됐어요? 그래, 이게 막 복잡할 법했었는데 사실 오히려 얘네들을 먼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태연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A는 뭐 B분의 5라든지 그걸 썼어. 근데 그러면 막말로다가 문자 두 개면 이게 설령 A, B가 아무리 들어도 둘이 나오긴 하잖아. 그거를 넣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 말고 나는 어떻게든 요거 했더니 딱 요 모양.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요 또 그렇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처럼. 하여튼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인데요. 야,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도 이거 10제곱 아니죠. 이게 10제곱이 아니고 여기가 A 플러스 B. 근데 이거 A 플러스 B로 하면은 물론 안 되진 않죠.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게 지금 100이고 이게 이제 10이다. 맞나요? 110. 뭐 이게 110인데 뭐 어떻게 하려고가 될 수 있는데 이쪽 말고 뭐가? 이렇게 들어갔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게도 여기가 이제 100, 아니 10? 뭐야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했던 거야. 얘.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A는 그냥 B고 A가 B니까 둘 다 각각 루트오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루트 하면 5로 묶여지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 뭐가 맞죠? 30. 이게 되는 게 맞아요. 35번은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역시나 좌표에다가 슬그머니 얹어서 가는 쪽 그리고 이 좌표를 얘기하는 거는 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좌표를 안 올리려면요 필요에 의한 어떤 미지수를 적절히 잡고 뭐 보조선 그리고 관계식 직각이 많이 보이는 거 피타를 필요로 하면 피타를 써볼 수도 있는 거고요 등등을 적절히 써먹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면요 대각선으로 봤을 때 사실 OP 자체의 길이는 몇이 맞아요? 10이 맞잖아 반지르니까. 근데 그럼 봐라 QR는요 10?
이것도 10이야. 원래대로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 지금 그 안쪽에 ORPQ가 뭐니까요? 수선의 발들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 구조가 됐으니까 대학생의 길이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세로 가로 세로 각각 뭐 AB 같은 걸로 잡았던 피타고라스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자 역시나입니다. 36번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못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하 분수가 뭐죠? 더 이상 분자가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구조죠. 뭐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뭐 3분의 14 뭐 이런 느낌, 5분의 2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식처럼 이렇게 주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데 문제인데요. 힌트를 하나 줄게 힌트. 질문할게 봐봐. 얘들아. 자 아까 내가 말한 거 3분의 14는 기하 분수가 맞습니까? 근데 봐봐. 이거 어떻게 쓸 수도 있죠? 3, 4, 10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기하 분수 맞습니까? 근데 봐라. 이따 붙여봐 이런 게. 자, 요거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5. 아니 뭐 이렇게 썼다 칠게. 아 이것도 안 되네.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건 몇이죠? 맞아요? 6이는 6, 3, 18. 4. 아, 이거 기하 분수야 아니야? 아니. 아니죠? 이거 기하 분수 아니야? 아니. 아니죠? 그럼 이게 기하 분수도 아니다를 파악하는 게 편해? 이게 기하 분수도 아니다를 파악하는 게 편해? 이쪽이죠? 간단히 되어진 거. 그러니까 대분수 구조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즉 가분수 구조가 아닌 느낌. 자, 요게 힌트예요. 근데 이게 역시나 문자라다 보니까 아씨,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쌤 말했던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앞대가리로 좀 빼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면 좋겠거든요. 뭐 돼요 벌써? 해봐 한번 이것도. 이것도 한 시간 좀 줘볼게요. 한 2분 정도 줘볼게요. 근데 발음 중에 예?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뭐죠? 유리식이요? 유리식. 그럼 수학 쪽 유리식 유리함수 쪽에서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눠 쓸 수 있다 뭐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얘는 숫자를 그래서 넣어서 그냥 아직 유리식까지는 안 가는 거. 목이 두꺼웠지. 뭐 부으셨나요? 요즘 감기 많이 걸리잖아. 갑자기 감기 문제 같은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게 내가 이유를 오늘 알았어. 어제 에어컨을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잤는데 에어컨을 켜고 자니까 너무 추워져서 근데 잠들어 있으니까 그거 조절을 못하는 거야. 목이 너무 아파. 선생님 이거 음수 나오면 안 되죠? 음수 나오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가 음수 전체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쵸? 아. 기하 분수야 이 말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n이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하 분수만은 음수도 상관없긴 하죠 원래는. 나왔어. 답 나와요? 네. 좀 많은데. 아닌 거야. 기하 분수가 아닌 거야. 기하 분수가 아닌 거야. 너 당했어. 답이 한 자릿수입니다. 기하 분수가 아닌 거야. 너 당했었어. 역시 형이야. 수아를 아파. 이 나와서 쳤어.
몇 개야? 10개요. 어허. 한 뭐라 자리 하는 거야? 한 자리 수라고 했는데요. 한 자리 있습니다. 한 자리 있어. 아, 괜찮아요. 이 한 자리 수랑 들어있어. 그럼 뭐 못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그럼 태영이 뭐 나왔어요? 7이요. 오, 그렇지. 여기 봐봐, 보여줄게. 기하 분수가 아닐 때,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얘는 자연수. 자,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 봐보자. 쌤 아까 말했지만 처음 딱 이걸 봤을 때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머리통이 크면 숫자에서도 좀 더 헷갈리는 것 마냥 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좀 더 쉽게 풀어가보자. 얘를 좀 나눠놓으면 좋아. 이렇게 쓸 수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해봤으니까 알 것 같은데 n 플러스 3에 n 빼기 3이다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앞덩어리가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튀어나올 거고요. 뒷덩어리가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의 어떤 기하분수다 기하분수가 아니다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을 때 기하분수가 아닌 사항들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면 되냐. 어차피 이 앞쪽은 상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이 기하분수가 아닐 수 있으면 확실히 위에가 이제 좀 짤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기가 훨씬 낫죠. 자, n이 뭐 가능해요? 기하분수가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1이면요. 안 되죠. 기하 분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돼요. 2는 안 되죠. 3, 안 되죠. 4, 안 되죠. 5, 안 되죠. 6, 안 되죠. 7, 안 되죠. 죄는 8.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기보다는 좀 쭉 가다 보면 그래서 몇일 때가 10. 10 되어지는 순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하 분수가 아닌 것처럼 이제 기하 분수인 것처럼 돼버린 거니까. 그 다음은 24. 그래. 그 다음은 36. 13씩 추가가 되어주면 되죠. 23하면 26분의 13 기하 분수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좀 세봐야 되나? 13 더하면 49. 13 더하면은 62. 13 더하면은 75. 13 더하면은 88. 그 다음은 넘어가 버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상에 대한 뭔가 것을. 이상한데요. 왜요? 아닌가? 내가 이거 나온 거? 어. 아니야. 선생님 틀리셨어. 에? 뭐가? 맞아. 아니야, 맞아. 맞네요. 맞죠? 이런 표현이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기하분수라는 표현이 나와줬을 때에 다음에 만나면 오늘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게 요령인지 알겠죠? 분리시켜자. 그 다음에 분수상에서 꼭 여기다만이 아니고 아까 성산이 말해서 유리식 유리함수 파트 넘어갔을 때 오히려 그때는 기하분수라는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37번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3단원 가시면요 여기가 지금 곱셈 공식이잖아. 근데 3단원 가면 인수분해란 말이야. 그러면 식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진 않지만 좀 잘 안 풀려주는 것 중에 어떤 방식,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요 식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게 약간 그게 약간 감당이 잘 안 되는 느낌 있죠. 근데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 거기 37번 보면요 꽤 식이 긴 편이죠. 은근히 꽤 긴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네들을 적절하게 뭐 해줄 수 있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막말로 안 되면 이걸 싹 다 분배라는 걸 해볼 수도 있긴 있죠. 근데 가급적 그렇지 않게끔 가면 좋겠죠. 여기서 힌트를 살짝 주자면요, 나 같으면 위치를 적절히 좀 옮김으로써 합차 공식 느낌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합다 쓸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이해 가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주어진 정보들 있었고요, 넓이 표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요리를 그냥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많아. 근데 꽤 길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버텨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거기 한번 봐봐. 당장 15쪽에 있는 바로 다음 페이지 41번 봐보세요.
41번. 야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요 x, y, z 1차 있죠? 3차 있죠? 5차 있죠? 근데 2차죠. 이것도 우리가 못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그 뭐 지금 주어진 재료들만 갖고 보면요 엮을 수 있죠. 가령 5차라는 놈은 어떻게 엮으면 되겠어요? 2차랑 3차랑 어떻게든 만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와 이걸 또 만나게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5차가 나오긴 하지만 막상 이걸 또 나머지 부수적인 거 별도로 빼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려니까 더 부담스럽죠. 자, 그 다음에 또 1차, 2차끼리 생각해보면 1차를 제곱함으로써 2차를 만드는 상황도 있을 거고 내지는 3차라는 걸 만들고자 한다면 1차를 3번 곱할 수 있지만 그건 또 너무 길어지니까 1, 2차가 만나는 그런 상황들인데 모든 항목들에 있어서 전부 다 좀 전반적으로 길죠. 그러니까 이거 못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 근데 비록 길기는 하지만 이게 못할 정도의 상황들은 아닙니다.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내가 무슨 한 3분 만에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과정 길게 늘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요 짧아도 5분 좀 내가 손이 느리거나 좀 시행착오 겪는 거는요 10분 걸릴 생각으로 푸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물론 시험 때는 더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땡겨줘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은 내가 자꾸 풀어야지로 가야지 아 이거 좀 하다 보면 뭐 더러워서 뭐 길고 복잡해서 못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도를 안 하고 머뭇거리면 더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들을 버텨야 돼. 자 봐봐 어디 피냐면 자 페이지 여기 어디쯤 있을 건데 3단원 그래 저 37쪽 한번 펴봐. 37쪽 37쪽 피시면요 특히 132번 보여요? 뭐야 이거? 자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거의 뭐 1단원에 있었어도 그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의 문제야. 근데 여기 보시면요 삼각형의 대변의 길이라고 줬죠. 그 다음에 가나 보면 딱 봐도 뭘 해주는 느낌이겠어? 인수분해가 맞아. 근데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하기 싫은 거야. 내지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물론 진짜로 내가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인내심을 갖고 잘 뭐 내림차순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는 시도가 하던 공통인수적인 부분이 있는지 잘 관찰해서 묶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이 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렵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노가다적인 느낌을 줘버리는 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7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근데 그런 문제일수록 빨리 풀려지면 아주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네 문제 있죠? 거기 잠깐 보세요. 자 38번 보시면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인지 이해 가죠? 합성시키고 있는 느낌의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기 P10의 X라 했어요. 자 합성이 된다라는 거는 나름 얘만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일단 규칙을 찾아야 돼요. 당장에 P1의 X가 이거면 P2의 X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또 P3의 X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쫙 안 보이면 하나 정도 더 P4의 X 근데 그 이상까지는 뭐 가지 않고 규칙을 그 정도 선에서 좀 찾아주면 좋겠고 아 이런 상황들이면은 뭐 P10X는 뭐였었겠네 로부터 오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도 물어본 거 보니까 X 제곱계수 물어본 거 보면 좀 노는 느낌이 뭐야 아 쌤이랑 여기 앞전에 하다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 골라다가 2차만 딱 뼈 뽑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렵게끔 낸 거는 약간 합성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합성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안 했지만 이게 합성이지 뭐야. 맞죠? 규칙 찾으세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있죠? 이딴 문제는 뭔가 싶은데 이런 39번은요 말 뜻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활용 문제거든요. 활용 문제.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 뜻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좀 역시나 노가다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말도 어렵고 노가다적인 상황이 있고 문제에 대한 이해 있죠. 거기다 이제 노가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일단 잘 읽어봐.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되면 또 풀이는 해줄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국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바로 쫄게 되는 문제인데 이거 생각보다 얘는 어렵진 않아.
이거 뭐 봐봐. 문제 봐봐. 다항식 있어요.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에 대한 연습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상황별로 그럼 모일 때는 x의 차수, 뭐 모일 때는 상수 0,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에 있는 말 잘 들어봐. 위에 있는 그 상황 말만 보고 하려면 안 되죠. 잘. 여기 기니디가 있잖아요. 그 기니디를 보고 하는 거야. 기억인 상황 전제하에 이 위에 있는 상황들을 적합하게 쭈르륵. 니은의 상황에 맞는 상황으로서 풀어볼 생각을 하고 디귿에 맞는 상황으로서 풀어보고 이러면 좋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세팅을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것이 되면 좋지만 마지막 마무리로 기니디 따라라 확인하면 좋지만 어려운 것들은 기억 자체를 들고 와서 바로 동시적으로 문제 넣어서 체크. 다시 니은의 전제 조건에 맞는 상황을 대입을 해서 이 체크. 그게 어디서 많이 해요? 집합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기니디 주고 나서 기억 같은 경우는 A7이 N이 7일 때의 뭐 무슨 집합 뭐를 뭐 원소를 찾으세요. 7을 안 넣고 찾으려면 안 보인다는 거. 어렵다는 거죠. 40번이 옛날에 쌤이 작년에 할 때 질문 제일 많이 받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 치고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이 안 나오면 좋겠고 41번 아까 쌤 얘기했죠. 이거 꽤 좀 노가다적일 수 있는데 인내심 갖고 10분 잡고 넓은 공간에다 푸세요. 좁아터 여기 옆대기 공간에다 하려고 하면요 하나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넓은 공간에다 여유 있게 하시는 게 확률이 높을 거예요. 풀려줄 확률이.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가봐. 그렇게 이제 숙제를 좀 해 보시고요. 거의 끝났네. 그냥 잠깐 넘겨서 가볍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16쪽 보시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나오죠. 항등식 뭔지 기억해요? 항등식? 우리가 항등식 아까도 봤잖아. x 빼기 a, x 빼기 b, x 플러스 c랑 뭐 해서 개수 비교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수 있는 형태면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다라는 거는 말로 어떻게 해요? 이건 항등식 이렇게 하진 않고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할 때 모든 뭐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어떨 때 이렇게 되면 항등식의 의미고 결국 그 항등식을 푸는 방식은 뭐냐? 뭐 제일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쪽 식과 이쪽 식을 쭈르륵 놓고 나서 같은 차에 대한 그 한 끈이 그 개수 비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2차 한계수도 빵, 1차 한계수도 빵, 상수도 빵. 그럼 모든 x를 넣어도 항상 어차피 0 곱하기 뭐 들이니까 성립한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등식 파트가 넘어갔을 때 주로 푸는 방식은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이제 미정계수법이로 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 방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아예 아까처럼 숫자를 넣는 방식도 있었죠. 기억합니까? 아까 A는 A, B, C는 0이다 해서 얘들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여길 수밖에 없잖아. 너 우리가 식을 전개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사전적으로 X에다 그냥 000 넣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죠. 수치 대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수꼴로 되어진 거. 뭐분의 뭐는 어떤 이런 거.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런 느낌으로 뭔가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는 K다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넘기고 역시나 같은 방식을 하는 거긴 해요. 개수 비교라는 그 미정 수치 대입을 하던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거 있었고 나머지 정리부터가 좀 중요하죠. 인수 정리 조립까지 넘어가면서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옆에 보면은 또 이 교재만의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하면서 좀 더불어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EST에서 했었던 것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을 또 갖고 와서 이런 거 기억들 나나 물어볼게. 다음 시간 숙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어디 15쪽 남은 문제들만 잘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습을 잘 하고